그럼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서울시장은 그렇게 쉽게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거냐? 잡을 수가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쉽게요? 네, 쉽게. 다른 나라 대통령이나 시장이 갖지 않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토지 강제 수용권, 독점 개발권, 논밭이나 임야를 택지로 바꿀 수 있는 토지 용도 변경권, 이 3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정부가 어디 지정만 하면 거기는 토지 용도가 바뀌고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고 신도시를 개발하고 독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다음에 대통령이 공영 개발 회사를 가지고 있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가지고 있고 경기도시공사를 가지고 있고 경기도지사는, 서울시장은 서울개발공사를 가지고 있어. 그럼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50년 전부터 그걸 해온 거야. 그래서 그 공기업이 국민을 위해서 역할을 할 때는 집값이 안정돼요. 이거는 내가 여기서 처음 하는 얘기인데 아주 좋은 걸 가르쳐 줄게. 국민의힘이 집권을 했을 때는 집값이 항상 안정됐어. 그러니까 2000년까지 거의 국민의힘이 집권을 한 거나 마찬가지야. 97년까지니까. 박정희, 전두환, 네. 노태우, 김영삼까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때는 강남 아파트가 2억도 안 됐어. 그다음에 김대중 정부가 국가부도가 나서 그때 외환위기가 터져서 2년간 집값이 좀 하락되고 한 30% 집값이 떨어지기도 했어요. 김대중 정부가 이제 2000년에 분양가 상한제라는 규제를 풀어줬어. 일시적으로 풀어줬더니 다시 살아나서 2000년부터 노무현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불과 2년 사이에 강남 아파트가 2억짜리가 4억이 됐어.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집값이 계속 올랐어. 그리고 이명박 5년 내내 집값이 떨어졌어. 박근혜 4년 하고 지금 구치소 갔는데 3년간 집이 안 팔렸어. 돈을 꿔줘도 안 사. 박근혜 정부 2015년에 자기 아버지가 분양가 상한제는 77년 박정희가 만든 적. 박정희 정부부터 김영삼까지는 흔들림 없이 분양가 상한제를 했어.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뭐냐면 상한선을 정해놓고 얼마 이상 받으면 안 돼. 2000년까지는 건축비를 200만 원 이상 받으면 안 돼. 땅은 정부가, 토지공사가 100만 원에 주고 100만 원에 토지공사한테 사고, 건물은 200만 원을 지면 원가가 얼마인지를 국민들이 다 알아. 모든 국민이. 그래서 300만 원 이상 받으면 안 돼요. 수도권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 분양가는 대부분 300만 원 수준. 300, 400 분양가가. 딱 정해져 있어. 땅 위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 새로 정부가 공기업을 만들어서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권력을 위임해 준 거는 그 3대 권력과 공기업을 집값을 안정시키라고, 안정시키는데 그 권력을 쓰라고 준 거지, 그 집값을 올리는 데 쓰라고 준 게 아니거든. 근데 이 정부는, 노무현하고 이 문재인 정부는 토지를 수용해가지고 그 땅을 싼 값에 건설업자한테 다 넘겨줘. 아, 그렇습니까? 절반 이상을. 건설업자는 제비뽑기로 그 땅을 사서 2, 300만 원에 정부한테 사서 3, 400짜리 아파트 지어가지고 원가는 한 3억도 안 들었는데 6억, 7억에 막 팔아먹어. 이렇게 건설업자와 재벌이 대박나게 만들어 놓으면 건설업자와 재벌은 어떻게 하겠어요? 더 많은 땅을 확보해서 더 많은 물량을 분양하려고 하겠지. 하는 대로 돈 버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너도 나도 빨리 하게끔 해줘야 일감이 생길 거 아니에요. 재개발, 재건축하면 조합원들이 누가 와서 건설을 해주길 바래요? 재벌이. 네. 재벌이. 삼성현대가.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물량의 절반 이상은 삼성현대가 차지해. 근데 이명박 때는 2010년에 왕십리 뉴타운이나 이런 데다가 남가자동 재개발을 하는데 분양가를 1,700, 2천만 원에 분양을 해요. 근데 강남에 이명박이 평당 1,000만 원씩 해서 3억에 분양했는데 왕십리에다 6억에 분양하면 분양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왕십리 뉴타운 3채 팔렸어. 그래가지고 재개발과 뉴타운 조합이 건설업자한테 빌린 돈만 정부가 좀 갚아주면 2011년 박원순이가 서울시장 됐을 때 다시는 재개발 뉴타운 안 하겠다 하는 각서를 쓰고 정부 돈을 받고 건설업자한테 빌린 돈을 갚았어.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게 재개발, 재건축 400개 조합이 그렇게 해서 해산이 됐어. 그런 얘기 하는 전문가가 있어요, 없어요? 방송에서는 없었죠. 네. 술자리에서는 들었습니다. 유튜브에도 없어. 가짜들만 부르니까. 가짜들이 나와서 설치니까 유튜브가 네. 맨 가짜 소식만 전하는 거예요. 진짜 이런 사실을 소개해 주질 않는다니까. 그래서 박원순이가 서울시장 됐을 때 2011년인데 서울시청 앞에 재개발 뉴타운 조합이 찾아와서 돈 좀 대줘라. 우리 조합 없애겠다. 그렇게 한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서울시내 재개발 뉴타운 조합이 절반이 없어졌어. 문을 닫았어. 네. 건설업자한테 빌린 돈 다 갚아버리고. 왜? 재개발을 하려고 해도 일반 분양하면 정부가 너무 싼 아파트를 분양하니까 재개발 조합이 분양하는 일반 분양이 한 개도 분양이 안 돼. 그럼 재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재개발하고 재건축이 아예 그래서 올스톱이 된 거야. 자진해서 조합을 해산한 거야. 근데 그런 얘기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가짜들만. 다 가짜다? 가짜. 진짜가 거의 없어. 진짜는 누굽니까? 최근에 나타난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뭐 김경민인가 하는 교수가 하나 있는데, 아, 서울대 예? 교수님. 네. 예, 그 친구가 아직 그 좀 때가 덜 묻어서 내가 보기에는 조금 진짜에 가까운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다. 나머지는 다 가짜야. 우리 팀이는 가짜구나. 예? 진짜 시민운동하는 친구들도 대부분 다 가짜야. 내가 가짜라고 하는 건 잘 모르면서 아는 척 한다는 거야. 자진해서 국가가 세금 줘서 조합한테 건설업자한테 빌린 돈 다 갚아줬는데 또 재건축 재개발을 하게 지금 이 정부가 풀어주려고 하는 게 2월 달에 나올 대책이야. 아니 이제 서울은 안 하기로 다 각서를 썼어. 시민이 낸 돈으로 갚아줬어. 건설업자한테 빌린 돈을. 근데 또 한다고 그래? 또 건설업자한테 돈 빌려가지고 또 재개발한다 그러면 그건 뭐야? 근데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더 낡아서 아파트가 이제. 아니 뭐가 낡아. 2014년인데 그 돈 갚고 안 하겠다고 각서 쓴 게. 그리고 이제 2014년부터 그런 재개발 지역에 도시 재생한다고 네. 또 시민이 낸 돈 가지고 와서 벽화 그려주고 쓸데없는 짓을 했어. 어? 이 박원순이가 네. 그거 하다가 박원순, 김수현, 변창흠이가 그걸 하던 친구예요. 그거 하던 친구가 하나는 문재인 청와대 가서 정책실장을 하면서 그걸 전국으로 확대해서 문재인 1호 공약이 1년에 10조씩 5년간 50조를 전국에 쏟아부어서 전국의 도시를 재생시키겠다. 도시재생 뉴딜. 전국의 도시가 다 죽었나? 왜 다시 살려? 아니 이명박이 22조 써서 4대강 한다고 그렇게 비판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쏟아부어가지고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홍은동 대통령 살던 동네에 연립하고 빌라가 집값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 동네가 이제 재생되기 위해서 그 부시고 아파트 진다고 하니까 또 꾼들이 냄새를 맡고 그래서 이 정부는 출범할 때부터 집값이 뛴 거예요. 그리고 이 강북 지역에 이 다세대 빌라가 뛰니까 강남 아파트가 어떻게 되겠어요? 기분 나빠서 또 올라가. 자꾸 뛰면. 그럼 또 올라가. 이쪽은 더 많이 올라가요. 집값을 끌어올릴 대책을 내놨다. 특히 취임하자마자 집값이 뛰니까 내놓은 대책이 뭐예요? 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줘서 들어와. 자, 집을 사재기해. 그리고 이제 1년 지나니까 많은 임대사업자들이 집을 막 사재기를 해. 네. 정부가 이 정부는 투기권을 양성한 거야. 그래서 100만 채의 집을 사재기하도록 투기를 조장하고 양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은 집을 팔아라. 집값 떨어뜨릴 거야.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사람을 속이고 나한테 온 편지 중에 하나는 2017년 대통령 취임해서 집값을 반드시 잡는다고 해서 대통령 말을 믿고 강남에 30평 아파트를 팔고 지방에 내려가서 3년간 살다가 올라왔더니 30평짜리 팔았는데 강남 다시 와서 20평도 못 사게 생겼다. 아니 이건 정부가 사기친 거 아니냐라고 그런 편지들이 와요. 그러면 도시재생 뉴딜에 이어서 첫 번째 도시재생 뉴딜로 이 강북 지역 집값이 뛰게 만들고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으로 강남 아파트나 뭐든 사재기만 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2018년으로 들어와서는 세금을 한 푼도 안 걷는 거에 보태기에 1주택을 사면 50% 대출을 40%로 10% 깎고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은 임대사업자 신고를 하면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늘려줬어. 자기들이 양성한 투기 세력에게는 집값의 80%까지 빌려주니까 이 사람들이 쇼핑하러 다니는 거야. 집을 보기만 하면 사는 거야. 그리고 그 집을 사서 월세 보증금만 받으면 정부 대출에 월세 보증금만 있으면 하나도 돈이 필요 없어. 자기 돈이 하나도 없어도 돼. 그리고 매달 월세가 들어와. 그리고 매달 집값이 올라가.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합류해서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도 많이 생기고 그 사람들끼리 떼지어서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채라는 집은 부산에 있는 전체 주택하고 같아요. 아, 그래요? 생각을 해봐요. 100만 채면 3명씩 자면 300만. 300만 명이 살 거예요. 그렇죠? 엔간한 대도시, 광역시 정도. 그런 집을 소수가 사재기를 했어. 얼마든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보니까 우리나라에 주택이 많은 사람은 900채, 800채, 700채, 500채, 600채. 그런 사람이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예요. 50채, 100채, 80채. 이거는
명함도 못 내밀어. 최소한 500채 이상 이런 사람.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가수나 이 탤런트나 배우들이 좀 인기를 얻으면 돈을 좀 벌면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빌딩을 사거나 건물을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해서 부동산 법인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손쉽게 돈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TV 프로에 나와서 누가 어디에 20억 주고 빌딩을 샀는데 60억이 됐다. 어느 연예인은 뭐 어디 신문에 맨 그런 기사가 나와. 네, 뭐 스타들의 재테크 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보면 뒤집어질 정도로. 그리고 배우가 열심히 연기를 해서 더 좋은 연기를 하고 더 좋은 영화나 작품을 만들어내는 데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불로소득을 챙기고 앉아있는데 예? 그 무슨 가수가 열심히 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 노래에서 좀 돈 벌면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쉽게 돈을 버는데 이렇게 쉽게 돈 버는 길이 있는데 성실하게 열심히 직장에 나가서 그것도 회사 일을 막 열과 성을 당해서 하면 할수록 뒤처지고 바보가 되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우라가 치밀고. 연예인들이 이제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자기를 위한 선물인 거죠. 자산 이제 세팅을 해놓은. 그 노력은 광고 수입이든 출연료든 뭐 이런 걸로 충분히 보상을 받은 건데 그 돈을 전부 다 부동산 투기를 해서 더 불려가지고 불로소득을 챙기는데 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연기나 자기 본업에 충실하지 않게 만드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저기 본업을 해야지. 그래서 자기 몸값을 더 높이고 하는 쪽으로 가야지 건물값만 높이는 쪽으로 가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나라가 건물값만 잔뜩 높여가지고 일반 청년들이나 열심히 공부하고 실력을 갈고 닦은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바보가 되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라도 나도 빨리 더 넣기 전에 뭐라도 하나 잡자. 이런 사람들이 막 몰리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도 그런 것들이 성행하고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진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기회가 왔어요. 기회요? 국민들한테. 2021년 4월에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을 다시 뽑아. 보궐선거. 예. 요 사람을 잘 뽑아야 돼. 예? 그렇죠. 집값 잡을 사람을 뽑아야 돼.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집값을 잡을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르죠. 내가 약간 어제 이제 우리 경실련에서 회의를 해서 TF를 만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 각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을 다 우리가 검증해주고 어떤 게 서민을 위한 정책인지 어떤 게 시민을 위한 정책인지 어떤 게 재벌을 위한 정책인지 계량해서 그걸 발표를 쭉 할 거예요. 좋은 사람을 뽑을 수 있게. 또 내년에는 대통령도 새로 뽑고 또 서울시장과 광역단체장을 내년에 또 다시 뽑아요. 내년 4월, 5월에. 그러니까 금년에 한번 기회가 있고 내년에는 정말 기회가 오니까 후랭이 TV에서도 열심히 나 같은 사람을 좀 불러서 시민 편인 사람, 진짜 시민 편인 사람을 불러서 알리면 많은 사람이 알게 되면 이건 뭐 해결 가능한 문제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해결해야지 다른 사람이 누가 해결해 주겠어요. 뭐 트럼프가 해결해 주겠어. 푸틴이 해주겠어. 우리가 해결해야 돼. 근데 후보들 중에 집값을 잡으려는 의지가 하나도 안 보이면 어떡하죠? 후보 중에? 없어요. 만약에. 없으면 정책. 그 생각을 갖게 시민이 만들어야죠.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잘해서 우리가 제시하는 정책이 나는 된다고 보는 게 내가 제시한 분양 원가 공개는 지지율 조사라면 82%가 나와요. 분양가 상한제를 해야 된다. 85%가 나와. 아파트를 이제 다 지어놓고 팔아야 된다. 78%가 나와. 자, 생각을 해봐요. 서울에는 1000만 명이 있어. 근데 뭐 유권자가 한 700만 명 돼. 아이들 빼고. 그러면 서울에 아파트를 가진 사람이 몇 명이냐?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전체가 160만 채가 있어요. 근데 그걸 자기 이름으로 가진 사람은 100만 명이 안 돼. 아파트를 자기 이름으로 가진 사람은. 그러면 계속 아파트 값이 오르는데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은 아무래도 자기 집값 떨어뜨린다 그러면 찍을까 말까 좀 고민을 하겠죠. 근데 한 채 가진 사람들은 좀 올랐지만 정상으로 가는 게 맞아 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을 거라고 봐요. 아니야, 이 아파트, 내 아파트는 계속 올라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50만 명이 안 된다. 그럼 전체 서울의 유권자가 700만 명이 있는데 50만 명만 바라보고 정책을 하면 그런 사람은 필패가 돼야 돼. 근데 보통 정치인들을 내가 만나보면 집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고 집을 가진 사람은 다 자기 집값이 오르기를 바라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함부로 집값을 내리게 정책을 쓰면 오히려 표가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할까 하고 내가 보니까 우리나라 정치인은 경제력이 낮은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다 경제력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공천을 받아서 나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친구나 그 사람이 아는 사람은 대부분 다 부동산이 많거나 돈이 많거나 한 사람들이고 사고가 아주 뭔가 지키려는 자기 걸 더 불리려고 하는 욕심꾸러기들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서 그런 사람들이 돈 내줘. 우리 같이 돈 없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정치인이 시원찮으니까 정치 후원금이나 정치 선거 비용 안 대주잖아요. 미국 같은 데 대주지만 이건 뭐 당선되면 거짓말하고 돼서 당선되면 딴짓할 게 뻔하니까 돈을 아예 안 대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세금으로 지들이 갖다 써. 우리 시민들이 좋은 정치인을 고르고 또 좋은 정치인을 고를 수 있게 만들어주고 또 좋은 정책을 고르고 해야 돼요. 지난주인가 국민의힘에서 실수를 해서 나를 초청했어요. 야당이. 거기는 의원이 100명이 있는데 초선이 60명이야. 100명 중에. 한 40, 요번 지난 선거에서 많이 걸러졌어요. 응? 내가 가진 생각을 좀 발제를 해달라. 그래서 갔죠. 비공개 회의로 50분간 내가 1시간 발제하고 1시간 정도 토론을 했는데 설명을 해줬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당신네 당은 집권할 때마다 집값이 안정적이었다. 진짜 당신들은 집값이 하락할 정도로 안정을 시킨 정당이 맞다. 근데 그 정책을 놓치는 순간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을 당하고 파면을 당했다. 2015년에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키고. 부동산 때문에 파면당을 그럼. 그겁니까? 그럼. 부동산 정책, 부동산 민심이 최순실도 건물 주고 결국은 부동산 문제라고 나는 봐요.